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그거 회사원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 나도 약 먹었는데 나으려는 의지가 중요해. 나 이러다가 진짜 심장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을. 안녕하세요. 희망상자 이자입니다. 저는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대기업 14년 차에 어떤 사건이 발달이 돼서 번아웃과 우울증을 겪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났던 공황 증상 그리고 신체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방법이 약물 치료였어요. 오늘 제가 약물 치료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숨쉬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숨을 이렇게 한번 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숨 쉴 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숨을 마셨는데 이게 숨이 다 안 들어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시원하게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숨을 쉬게 됐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제가 버티컬 마우스를 썼는데 흘러내릴 정도였어요. 땀 때문에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귀에서 높은 음으로 이명이 들렸어요. 그냥 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조금 소리에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많이 힘들지 이 한마디에 정말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줄줄줄 났어요. 초반에 이런 증상을 느끼고 지체 없이 빠르게 병원에 갔어요. 빨리 낫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 심리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서를 보시면 불안 우울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몸에서 느낀 점이 정말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쁨, 슬픔, 불안, 우울 이 감정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모든 감정이 좀 둔해졌어요. 근데 저는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이라서 내가 이런 기쁨과 슬픔, 우울 이런 감정도 못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졸렸어요. 이게 얼마나 졸리냐면 운전을 하다가 사실 제가 졸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진짜 깜빡 잘 만큼 졸음이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기억도 드문드문 끊겼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손바닥만한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뭐 이런 것까지 적어 할 정도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적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진짜 수첩을 들고 계속 가지고 다녔던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별로 친하지 않던 그 상급자 직원분이 나도 우울증 때문에 약 먹어봤었는데 다 그거 회사원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 나도 약 먹었는데 나으려는 의지가 중요해. 그리고 정신력을 버텨야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나? 근데 저는 마음이 아프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 직원분의 말을 듣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정말 얼른 낫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정말 강한데? 나 의지력으로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약 때문에 내가 업무할 때도 너무 졸리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웠으니까 단약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단약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약을 하면서 내가 정신력, 의지력으로 다른 거를 통해가지고 극복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약물 중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났던 증상이 지금 이 공간이에요. 제가 퇴근을 하고 그래도 제 방에 오거나 했을 때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단약을 하고 나서 이 공간도 저는 불안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출근을 할 때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출근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정말 무서운 게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꽉 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숨쉬기가 힘들다. 그런 특정한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밥을 먹다가 확 조이고
갑자기 그냥 설거지 하다가 확 조이고. 근데 이게 되게 짧지만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지속되면, 나 이러다가 진짜, 심장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심장 쏘이는 거랑 동시에 이제 현기증이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짧고 강하게 왔었어요. 갑자기 꼬꾸라질 것처럼 어지러운데 싹 멈춰지고.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많이 공포스럽긴 했어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을. 이렇게 몸이 망가지면서 공황 증상을 느끼고 나서 저는 3개월 만에 다시 약물 치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랑 달라진 점이 뭐냐면 증상이 악화가 돼서 더 어려웠어요. 수면 장애가 심해져서 그때는 이제 수면제까지 먹게 되는데 이 수면제를 먹었을 때 제가 이제 환청이랑 환각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이 많이 약해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지금 증상이 더 악화가 돼서 약을 더 높은 걸 써야 되는데 너 몸이 이 약을 버텨주질 못한다. 지금 가장 약한 약인데도 부작용을 너무 잘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물 치료로 인해서 우울증이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안감의 정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그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때 이 증상을 해결하기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화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 약물 치료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저도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 거지만 우울증이 심하면 기억력도 감퇴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휴직계를 그냥 아예 써줄 테니 휴직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연초였어요. 연초 너무 바쁘잖아요. 제가 휴직을 들어가더라도 편하게 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공황 증상이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다시 시간을 돌리라면 저는 그때 정말 쉴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휴직을 권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지력으로 나아야 돼, 멘탈이 약해, 정신력으로 버텨,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폐렴을 정신력, 의지력으로 낫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당신이 좋은 사람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줬다고 생각해주세요. 부디 공감이 없는 조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 말이 자극이 되고 많이 외롭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단약을 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방법 중 템플 스테이, 명상, 긍정 확언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 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